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파동에 대해서 배웠죠. 파동. 자, 파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파동이란 어떤 한 지점에서 발생한 이 진동이 주변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는 그거를 파동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 파동의 근원지는 파원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뭐라고 배웠다? 그거는 매질이라고 배웠다. 자, 그래서 어떤 소리,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이 소리의 매질은 뭘까요? 이 소리의 매질은 공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물결파 이런 거의 매질은 뭐 물이 되겠죠. 자,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고, 중요한 건 이 파동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거 한번 더 보면은, 자, 파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진폭. 자, 진폭이란 매질이 진동 중심에서 가장 멀리 이동한 지점까지의 이 거리가 진폭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진폭이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진폭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리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파장이라는 게 존재한다. 파장이라는 건 이 파동이 한번 진동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파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르게 보면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파장 그러면은 한 번 진동하면은 이게 한 번 진동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만큼이 파장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파장의 절반이 되겠죠. 왜냐면 한 번 진동했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분의 파장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게 존재한다. 이 주기라는 건 뭐냐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파장과 이 주기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기는 뭐 이만큼 꿀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건 1초에 몇 번 진동했냐라는 걸 진동수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얘랑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진동수와 이 주기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진동수 보통 F라고 씁니다.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주기분의 1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그래서 이 파동에는 두 가지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래서 파동의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그때 우리 위치 그래프에서 뭘 찾을 수 있냐? 파동의 파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일 때는 이 파동의 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이 V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 된다. 그래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래 이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파동이 굴절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 파동들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다른데, 이 파동이라는 게 이 소리의 속력이 다른데, 소리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이 속력이 빠릅니다. 하지만 빛은 조금 달라요. 빛도 파동의 일종인데, 빛 같은 경우는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기체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이 파동의 속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소리랑 빛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기선 뜨거운 기체가 차가운 기체보다 더 빠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로 할 거는 이제 굴절이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굴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볼록 렌즈 이런 거 할 때 굴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입사각과 굴절각이라는 게 존재했죠. 입사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들 입자 써가지고 입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였으니까 굴절이 됐죠. 자, 그럼 입사각이 이때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났었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우리 이 파동이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입사면이라고 하지. 이 입사면에 이 수직한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이 선을 뭐라 불렀다? 이 선을 우리 법선이라고 불렀지. 이 법선에 대해서 이 각도가 이제 입사각이 되는 거고, 이 각도가 이제 굴절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꺾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그림인데, 자, 이렇게 밑에가 잔디 바닥이고 이쪽은 아스팔트 바닥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스팔트 바닥이랑 잔디 바닥이랑 이 자동차의 속력이 언제 더 빠릅니까? 당연히 아스팔트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자, 근데 이 지금 보시면은 바퀴는 이렇게 달려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는 바퀴가 먼저 잔디에 닿겠죠. 그럼 여기는 속력이 느려지겠지. 근데 여기는 그대로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쪽이 더 빠르고 이쪽이 더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지면서 어떻게 된다? 차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거. 그렇지? 이거를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생각을 해봐요.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상황이지. 자, 근데 파동이라는 건 입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동이라는 건 내가 그림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수업 시간에 약간 몸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겠죠. 파동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약간 그 뭐냐, 양탄자가 펄럭펄럭거리는 것처럼. 자, 근데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표현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직선이 이 직선처럼 표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왜냐면 진행 방향을 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마루를 쭉 이은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쵸? 여기서도 마루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어떤 면이 생기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파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파면을 쭉 그어보면 어떻게 된다? 이 파면이라는 걸 쭉 그어보면 아까 그 자동차랑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이쪽이 더 느려지고 이쪽이 더 빨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꺾일 때 지금 여기가 더 여기가 약간 아까 봤던 잔디고 여기가 아스팔트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의 파면이 아까 그 차가 꺾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정반대가 됐네요. 맞게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아니죠. 더 빽빽하게 그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이 되겠죠. 왜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아스팔트와 잔디에서 지금 꺾였잖아. 근데 이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더 느려졌죠. 자, 그러면은 이 파동, 특히 빛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빛이 진공에서의 속력이 얼마죠? 빛의 속력, 진공에서 C가 되죠. 근데 얘가 진공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스팔트라고 했는데
아스팔트에서 잔디보다 빠르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파동에서는 이 속력을 뭐가 결정하냐 라고 하면은, 이 파동에서는 굴절률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은 어떤 굴절률이 n, 얘가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이 n인 매질 안에서 속력이 n분의 c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다시 보시면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는 공기, 물, 유리 이렇게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 파동의 속력, 특히 빛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일 빠릅니까? 기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순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굴절률 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가 가장 크고, 물, 그 다음이 공기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굴절률이. 굴절률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거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죠. 지금 이 파도가 치는 거랑, 지금 이 파도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지만 실제로 파도를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게 파장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이 얇은 물에서의 파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굴절이라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 좀 이 굴절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매질에서의 굴절률 차이에 의한 속력 차이 때문에 이 굴절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기, 물, 유리 순으로 속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굴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런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스넬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지금부터 유도를 조금 쭈루룩 할 건데, 조금 본인이 암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배경 지식,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파동의 속력이라는 건 이 빛의 속력을 이 굴절률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걸로 출발한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한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 저번 시간 말미했던 거, 이 진동수는 불변한다고. 저 멀리에서 우리가 파동을 만든 시점에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가 뭐 지지고 볶고해도 이 굴절률, 이 진동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조금 알아두고 시작을 합시다. 자, 먼저 여기에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 여기에 굴절률을 N2, 그 다음에 입사각을 I, 굴절각을 R,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공기에서 N1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 V1 람다1, 그 다음에 물에서 V2 람다2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스넬 법칙에서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자, 여기서 V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V1이라는 건 N1분의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F 람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V2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N2분의 C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진동수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람다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아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냥 쭉 나눠보자는 소리예요. 이대로 쭉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V2분의 V1은 N1분의 N2,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게 되는 거죠. 이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지금. 자, 근데 여기 있는 사인은 어떻게 튀어나왔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도 1일 거고 원이 좀 별로네요. 자, 반지름이 이렇게 1짜리인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거리가 1이고 여기가 거리가 1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줄 거예요.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자, 사인 i는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뭐 x라고 합시다. 이 거리를 y라고 하면 사인 i는 x가 될 거고, 사인 r은 이것분의 이거 해가지고 y가 되겠지. 자, 근데 이 x랑 y는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v에 비례하게 되겠지. 왜냐면은 여기 이동안에 간 거리가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수선의 거리가 더 많이 간 걸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속력이 빠른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인 r이 될 거고 이게 사인 i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n1분의 n2는 v2분의 v1이고 이거는 람다2분의 람다1이고 이거는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더라. 자, 그래서 좀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 굴절률만 반대고 나머지는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쓰이는 법칙이 딱 하나 있는데, 자, n1분의 n2가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n1 사인 i라고 돼 있는데 보통 세타 1 이렇게 씁니다. 이게 n2 사인 세타 2가 되는 이 관계도 많이 활용을 한다. 이 관계는 좀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굴절을 언제 많이 활용하냐라고 하면은 이 물 속에 우리가 뭐 빨대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꺾여 보이잖아요. 원래 빨대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신기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뜨거운 공기 쪽에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빛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들어온 빛의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물처럼 보이는 거죠. 하늘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렌즈들도 역시나 굴절을 활용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굴절을 한번 해봤고요. 굴절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굴절이라는 건 왜 일어난다. 이 매질에서의 굴절률 차이에 의한 이 파동의 진행 속력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굴절에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굴절에서 성립하는 식은 이 굴절률 B가 N1분의 N2, 이거는 보통 우리가 N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V2분의 V1, 그러니까 이 2번 매질에서의 속력 그리고 1번 매질의 속력, 이거는 람다2분의 람다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 이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진동수 F2분의 F1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1이 되겠죠. 왜냐면은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좀 자주 물어보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굴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파동의 굴절.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전반사라는 걸 배울 건데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 N1, N2 이런 걸 넣어놨는데 이렇게 입사를 한 빛이 이렇게 굴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더 굴절률이 큰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각도, 이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하면, 이쪽이죠, 이쪽을 세타 2라고 하면,
세타 1을 점점 키워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세타 1을 이렇게 키웠더니 어느 순간 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딱 90도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n1 사인 세타 1 이꼴 n2 사인 세타 2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사인의 최대값이 1이잖아. 1. 자, 그럼 얘가 점점 커지다가 1이 되는 순간 얘의 굴절률은 90이 되겠죠. 왜냐면 사인 90이 1이니까. 자, 그럼 이때 이후로 더 키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는 전보다 반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바로 전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